네,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청소년 센터 스쿨오브락 친구를 지키는 우리들의 자세 친구 사랑 활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학교 폭력이란 어떤 것이 있나요? 과연 어디까지가 학교 폭력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에 나와 있는 사전적 의미로는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유인, 모욕, 거짓말,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인터넷을 통한 음란 및 폭력 정보에 의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것을 모두 일컫는 말인데요. 좀 더 자세히 어떤 것들이 학교폭력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은 크게 신체폭력과 언어폭력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신체폭력이란 신체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행동들을 말합니다. 상해 폭행, 감금, 약취, 유인 등이 이에 해당이 되고요. 또 언어폭력으로는 말이나 글로 심리적 괴로움을 주는 행동들을 언어폭력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신체적 폭행은 현저히 낮아지고 있지만 언어폭력이나 정신적으로 입는 피해들은 현저히 높아지고 있다는 통계도 볼 수 있습니다. 언어폭력은 명예훼손, 모욕, 협박이 이에 해당하면서 친구들과 하는 말장난, 장난으로 놀리는 별명 등도 이에 속할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상대가 불쾌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거는 바로 폭력이니까요. 절대 잊지 않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신체폭력과 언어폭력으로 인해서 신고가 들어갔다면 처벌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교내에서 진행되는 처벌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소위 학폭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말하는 겁니다. 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제1호부터 9호까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장 심각한 경우에는 퇴학 조치도 피할 수 없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조치 결과는 학생기록부에 기록이 되면서 평생 꼬리표로 남을 수 있으니 서로 사이좋게 학폭위가 열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죠. 자, 요즘 자주 일어나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신체폭력은 낮아지고 있지만 언어적, 정신적으로 입는 피해들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따돌림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는 같은 학교, 같은 반 친구이다. 그러다 어느 날 A와 B는 사소한 일로 서로 다투게 되었고 이후 A는 친한 친구인 C와 짜고 B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다른 친구들에게 퍼뜨리기 시작했다. 이에 다른 친구들도 점차 B를 좋지 않게 생각하게 되었고 B에게 협박을 가하는 사람도 생겼다. 이로 인해서 B는 학교 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 자, 가장 대표적인 따돌림 사례를 가지고 와봤어요. 따돌림, 과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따돌림으로 인한 피해는 명예훼손, 협박죄에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명예훼손죄는 징역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지어지며 그 좋지 않은 소문이 가짜일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형사적 처벌만의 이야기이고요. 그 친구가 만약 심리치료를 받았다거나 그로 인해서 재산상 피해가 있었다고 하면 민사상의 책임 및 학폭위도 따로 열릴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다음은 어떤 사례일까요? 두 가지 사례를 모두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특이한 생일 축하 문화가 있다. 생일이 되면 생일인 친구의 엽사를 찾아서 페이스북에 업로드하거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모두 그 친구의 이상한 사진으로 바꾼다. 그러다가 내 생일이 다가와 친한 친구가 아닌 친구가 내 사진을 계속 확대해서 코랑 눈만 보이는 사진을 올리고 있고 친한 친구들이 장난으로 올렸을 때는 그냥 뭐 다 하는 거니까 하고 웃어넘겼지만 나와 친하지 않은 친구가 그런 사진을 올리니까 기분이 나빴다. 네, 이런 경우 여러분들도 있었나요? 요즘 저도 인스타를 하는데
팔로우 되어 있는 친구들을 보면 인스타 스토리로 친구들이랑 장난치는 스토리를 자주 올리긴 하는데, 이게 좀 인격적으로, 이게 좀 괜찮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처럼 주변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자, 다음 사례도 보고 올게요. A군은 친구와 다툰 후 친구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친하다고 생각한 다른 반 친구에게 했는데 그거를 녹음해서 자기네들끼리 카톡 상태 메시지로 A를 공격하고 있다. 자, 카카오 상태 메시지로 친구들을 공격하는 사례들도 많다고 합니다. 물론 A군도 험담을 한 것은 나쁜 일이긴 하지만 공개적으로 이렇게 저격을 한다고 하면은, 요즘은 공개 저격이라고 하죠. 공개 저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것 또한 학교폭력에 해당이 되겠죠. 두 사례 모두 어디서 일어난 일일까요? 네, 맞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요즘 뉴스에서도 많이 보이고 이를 바탕으로 영화들도 만들어지고 있는 걸 보는데 바로 모두 사이버 학교폭력이라고 합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요, 사이버 공간에서 말이나 사진, 영상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학교폭력은 보다 많은 친구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인터넷 이용자 3명 중 1명은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 경험이 있으며, 사이버 학교폭력은 주로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가장 많이 발생한 사이버 학교폭력은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이버 학교폭력의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인터넷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글이나 음향, 화상, 영상을 통한 괴롭힘은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이 되고요.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면서 말과 행동, 그런 것들로 공포감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을 협박이라고 하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목격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혼자 직접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변에 알리거나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거나 117 학교폭력 신고 전화에 신고를 해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은 추후 증거 자료로도 남을 수 있으며, 사이버 학교폭력과 같은 경우에는 문제되는 내용을 캡처하거나 보관을 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변에 꼭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교폭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많이 무겁고 모두가 사실은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과정을 통해 가장 중요하고 심플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나와 내 주변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활동은 우정 팔찌 만들기입니다. 실을 여러 번 꼬아 단단한 실팔찌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우정을 좀 더 단단하게 맺고 있음을 생각해주는 그런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만들게 되었는데요. 만드는 동안 옆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하며 친구와의 우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정 팔찌 만들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you